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니움에서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도현입니다. 네, 다들 바쁘신데 잠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 대응하는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하는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를 넘나드는 상황이 사실 지속되면서 그로 인해 여기저기 이제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 어려움에 직면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저희도 사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코로나로 발생된 이제 고객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같이 매일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이 자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테니움을 이 시기에 소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올쇼 TV를 통해서 이제 좀 전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시기적절하게 언택트 시대에 언택트를 주제로 해서 언택트한 방법으로 전달 드리는 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테니움에서는 총 4번의 이제 웨비나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2번째 웨비나고요. 첫 번째 웨비나는 10월 8일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10월 8일에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오늘 좀 웨비나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지난 세션에 대해서 요약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10월 8일 날 첫 번째 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사이버 하이진에 대해서 좀 정의하고 필요 조건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패치 관리랑 비인가 단말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보안 설정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운영 도안 도구에 대해서 일관성과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파악부터 보급까지의 대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렸고, 또 정확한 조치를 위해선 어제의 데이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실시간의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까지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움은 플랫폼입니다. 운영 도구 단일 에이전트로, 운영 보안 도구 단일 에이전트로 가능하고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취합하는 데 굉장히 역할이 크고, 이 데이터들을 외부로 넘겨서 빅데이터나 AI 시스템으로도 활용하는 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대로 고객이 원하는 대로 확장하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마 강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탐지가 아닌 찾아내고 처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보통 이제 랜섬웨어를 이제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고, 이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대응하시려고 하는 고객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랜섬웨어는 APT 중 하나, 행태의 하나이고, 그래서 APT의 6단계 그 징후와 행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APT는 자동화 도구로 불가능하다라는 결론까지 냈고, 테니움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2번, 그 다음에 다음 세션에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설문과 질문을 주신 분께 저희가 좀 약소하지만 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좀 많은 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업데이트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코로나 여파가 정말 대단하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워크프롬홈이 급격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이제 워크프롬홈에 대한 대응 방안이 이제 마련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한 5가지로 구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협업 분야인데요. 줌이 정말 대명사가 될 정도로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 관련해가지고도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리드 타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생산성이 굉장히 저하가 됐고,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돌아보니 자동화를 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많이들 안 하시던 사스 형식으로도 이런 업무를 자동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컨텐츠 부분에서도 지금 사내 교육 시스템이 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 바뀌었죠. 대고객 서비스도 지금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서도 온라인으로도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지금 비대면 업무 환경에 대해서 이제 대응이 뭔가 많이 바뀌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초반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아마 고객분들은 VPN 장비 확보하시느라고 어떻게 보면 많이 고생을 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고요. 이제 지금은 그 단계에 조금 넘어났지만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도입하시고, 또는 디바이스나 사람이 외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인증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에도 굉장히 많이들 구축하시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로 쳐져 있는 보안하고 IT 관리,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매니지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안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무실에 있던 기기가 다 외부로 나갔습니다. 어디로요? 개인들은 다 각자 집에 놔뒀다고 하지만 중앙에 있는 보안이나 IT 관리자들은 사실은 어디가 있는지 잘 몰라요. 이게 사실은 거기 정말 직원의 집에 있으면 괜찮지만 이게 분실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어디 경쟁사에 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파악은 많은 고객분들이 잘 제대로 하고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반대로 사람은 밖으로 다 나갔는데, 사무실 밖으로 나갔는데 사무실 내에 기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사무실에 사람도 있고 기기도 많으면 뭔가 잘못되면 사람이 파악해서 고치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덩그러니 기기들만 남아있고 켜진 채로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어떻게 보면 해커들이 한번 침투가 되면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 비대면 업무 환경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 주로 키워드가 IT 보안, 인프라 관리, IT 운영, 자산 관리, 사용자 지원, 컴플라이언스, 이와 키워드와 관련된 이제 주로 업무를 하실 분이라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주로 이제 관련 업무는 이제 IT 보안팀, 운영팀, IT 감사팀에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컨텐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어젠다는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테뇽에서도 리서치를 했었고요. 어떤 리서치냐면 이제 비대면, 이제 워크 프롬 홈 그런 리서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테뇽이 요즘처럼 비대면 환경에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why 테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막판에 대응 사례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리서치에 대한 내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뇽에서 진행한 두 개의 리서치를 제가 참고해서 오늘 좀 자료를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Achieving Resilience in Your, 영어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고 또 보안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레포트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글로 지금 발표가 저희가 번역을 해서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가 재택근무를 도입하면서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저희가 한 1000여 곳의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설문을 한 내용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tenuimkorea.co.kr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한번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현황과 예측을 좀 해보면요.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위기하고 보안 위기, 이 두 가지가 크게 이제 동시에 그 위기가 온 거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의 경제 위기가 곧 그 재무적 역량하고도 직결되고요. 보건 위기는 회사의 운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긴급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단 분산 순환 근무를 시키고 원격 근무, 재택근무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유지할 거냐, 현 상태를, 아니면 예전을 복귀할 거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현재 60%는 현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원격 근무, 재택근무, 분산, 순환 근무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고객의 의지가 있었는데요. 근데 60%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왜냐하면 기존의 워크프롬홈을 전혀 시행하지 않던 회사가 일부라도 워크프롬홈을 애수유절하게 하게 되려면요, 기존의 사무실에 갖춰준 보안 레벨을 집이나 아니면 외부에서도 어느 정도 보안 레벨을 맞추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맞추지 않으면 회사에 대한 자료, 회사에 대한 보안,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오픈이 되고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는 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보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로 저희는 해석이 됩니다. 가트너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재택근무, 좋습니다. 근데 재택근무로 원격에서 업무를 할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요, 인프라스트럭처 앤 오퍼레이션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한글로 말을 순화해서 표현한 거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아니라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이제 표현했는데요. 그 이유는 비저빌리티와 컨트롤에 대한 기술적인 제한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DM이라고 하는 그 뭔가 아직까지 컨셉추얼한 그런 이제 서비스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DM이라고 하는 걸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기존의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모니터링입니다. 뭐 기존의 APM,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이나 NPM,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에 대한 솔루션들은 많이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솔루션들 가지고는 부족하다. 사용자의 기기의 이벤트,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인사이트에 대해 데이터를 추출하고 거기를 그 데이터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은 현재 비저빌리티와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이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테니움이 그 고객들을 조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인터뷰를 했을 때 고객들은 팬데믹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비저빌리티 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확인되지 않은 기기가 발견된다는 그 말씀하신 분들이 71%가 가까이 됐거든요. 쉽게 말해서 기업이 한 빌딩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한 빌딩에 있고 생산, 직원 근무, 고객까지 한 빌딩에 있으면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다들 분산되어 있죠. 뭐 지역별로 아니면은 뭐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신다거나 그런 분산되어 있는 기기에서 테리토리에서 그런 기기들이 발견된다는 것은 분명히 그게 취약점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CXO는 원인은 그 툴스페로가 섀도우 IT라고 하는 이런 그 원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칩니다라는 게 이제 그분들의 생각입니다. 뭐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산 거를 지금 누가 쓰고 있지? 우리가 산 소프트웨어 누가 쓰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하고요. 우리가 산 소프트웨어가 아닌데 우리 회사에 있네? 이런 이제 이슈들 때문에 굉장히 비저빌리티 갭이 굉장히 크고 결국에는 비저빌리티와 컨트롤에 대한 기술이 그 큰 기술적 난제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지난 세션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나사에서 조그만한 라즈베리파이 기기 하나가 그 나사의 그 업무 환경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 보안 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로켓 사이언스를 하는 나사조차도 그런 디바이스가 우리 회사에 있는지 아니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저빌리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게 지금 나사도 그런데 일반 기업이나 우리 같은 일반 보안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그 회사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게 사실 비저빌리티와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듀어링 팬데믹 중에 CIXO하고 VP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의 메시지를 좀 얘기를 하면 워크프롬홈은 우리 긴급 지원은 잘했어. 근데 아직 보안 과제는 직면해 있어. 사실은 워크프롬홈에서 지금 보안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더 시급한 게 많다 보니까 일단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거든. 근데 우리 좀 문제 있어. 이미 보안에 노출된 것 같고 지금 보니 공격 빈도가 확실히 잦아들고 있는 게 지금 보여. 그리고 지금 나 사실은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나 지금 잠을 잘 못 자. 왜냐면 앞으로 부정적인 파장이 지금 계속 다가올 것 같은 게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지금 내보내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안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테니움의 이제 주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IT 자산 관리의 가시성 확대, 그다음 엔드포인트를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48%고요. 패치 우리 좀 잘해야겠어라고 한 응답한 고객이 약 47%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4개 중에 2개가 IT의 비저빌리티와 컨트롤에 대한 내용이고 테니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간략한 제가 리서치에 대한 소개는 드렸고요.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저희 테니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건 2가지죠. 비저빌리티와 컨트롤. 그런데 그거 2개를 위해서 테니움이 뭘 해줄 수가 있고 왜 다른 솔루션에 비해서 테니움이어만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제품 소개하기 전에 살짝 백투더 베이직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화면은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은 스노든, 아마 영화 보셨을 수도 있는데 스노든에서 이제 그 영화 화면의 일부고요. 이 부분은 다이하드 4였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다이하드 4에 있는 이제 화면인데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모두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CLI를 사용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계셨는 중이시라는 거죠. CLI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이 화면입니다.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까매져가지고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화면 사고가 아니고요. 이제 정상적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CLI는 사실은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된 강력한 컴퓨터의 도구고요. 대부분의 현재 OS에서 GUI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 CLI가 다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GUI에 비해서 다양한 기능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의 회사에 본인이 아마 IT팀이나 보안팀이라고 하시면 본인의 컴퓨터로 보시거나 아니면 아니시라고 하면 보안팀이나 IT팀에 가셔서 그분들이 이제 전문가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화면을 보면 대부분 시꺼매요. 그 이유가 이제 그분들이 뭐 시꺼먼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런 창을 띄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화면이 그렇다는 거죠. 왜 그분들은 이걸 사용해야 되는지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이 커맨드 라인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나.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IT를 오래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705개의 라인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705개의 기능이 커맨드 라인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고요. 그 말은 이거는 사실 OS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죠. 윈도우스는 윈도우스, 뭐 리눅스는 리눅스, 맥OS면 맥OS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인데 이것만 쓰진 않죠. 대부분의 이제 IT 전문가분들은, 개발자분들은 특히 뭐 컴파일을 한다거나 빌드를 한다거나 이런 작업 과정을 할 때도 커맨드 라인 쓰고요. 뭐 코드를 형상 관리를 관리할 때도, 코드에 대한 형상 관리를 할 때도 커맨드 라인 쓰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모든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쓸 때는 대부분 이런 커맨드 라인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매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 커맨드 라인 매번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핑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서 관리해야 될 기기가 많고요. 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회사나 개인이나 결국에는 그래서 원하는 것은 자동화, 효율화, 어떻게 보면 최적화까지 그걸 그 목표로 하는데 이런 스크립트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로직을 입히거나 아니면 더 빠른 속도로 작업하거나 아니면 반복되는 작업할 때 이런 제가 원하는 기능을 쓰는데요. 이렇게 스크립트를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 줄만 잠깐 봐주시면 netexe의 account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명령어를 보시면 netexe account라고 하는 명령어를 PC에서 치시면 PC에서 패스워드 정책에 대한 설정 값들이 주르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매번 관리자가 PC에서 쳐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으니 이렇게 코드화 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만 뽑아낼 수 있는 게 이제 스크립트의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의 그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최소 암호 기간 동안에 대한 정보가 우리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조건이야. 그러면 우리 이 정보만 빼서 사용하고 싶어라고 할 경우에는 요런 스크립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잠깐 이제 테뮴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뮴 화면의 일부입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 화면인데요. 일부 화면에 이렇게 텍스트 박스가 있고 텍스트 박스 안에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코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화면에 보면 OS 이름이 있죠. 윈도우즈, 리눅스, 맥, 솔레스, AX. 그 말은 뭐냐면 이 텍스트 박스에 윈도우즈용 스크립트, 맥용 스크립트, 솔라리스, AX용 스크립트를 입력하실 수가 있고, 내가 원한다면 지금 VB 스크립트를 작성했지만 원하는 파이썬이나 배쉬쉘, 뭐 리눅스나 그 맥 같은 건 배쉬쉘이 될 거고요. 윈도우즈 같은 건 파워쉘 스크립트를 넣으면 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존의 전문가분들이 엔드포인트 PC 앞에서 열심히 컴퓨터 창에 30분 동안 작업하던 것들을 코드화 만들어가지고 클릭 한 번에 실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전문가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관리해야 될 디바이스가 만 대예요. 그럼 만 대 돌아가면서 코드를 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테뮴의 역할은 뭐냐면 그 만 대에다가 동시에 이 스크립트를 돌리게 하겠다가 테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테뮴 서버에다 이 코드를 올려놓으면 테뮴 서버가 엔드포인트에 이 코드를 전달해서 실행시키고, 테뮴은 어떤 값만 받냐? 서버는 그 관리자는 어떤 값만 받냐? 여기 맨 마지막에 에코 값만 받아서 그 값만 정보를 취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스크립트를 그러면 내가 다 만들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실 건데요.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기능이 뭐 100개인데 그 100개를 다 만들어야 되나라고 고민하실 텐데요. 테뮴은 기본적으로 조회용 기능이라고 하는 센서와 조치용 기능이라고 하는 패키지, 조금 바꿔서 말하면 비저빌리티를 높이는 기능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능,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이미 1055개와 492개가 기본적으로 제공돼서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쉽게 말해서 그냥 여기 있는 기능 쓰시면 되는 수준으로 이제 발전을 했고요. 컨텐츠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게다가 기존에 보셨듯이
스크립트에 대한 소스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창에 내가 넣으신 거 기본에 보셨죠? 다 오픈이 되어 있고요. 기존 1055개도 그렇게 텍스트 창에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스크립트를 변경하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고 뭔가 집어넣는데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들을 보시면 한번 못해도 최소한 기능에서 50개에서 200개 정도의 그 회사만의 기능을 집어넣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기능의 추가 확장이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1055개 중에서 저희가 그냥 샘플로 몇 가지를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보면 어플리케이션 영역, 사용자 영역, 하드웨어 영역, 네트워크 영역, 파일 시스템 영역 샘플로 뽑은 건데 이 뽑은 것들에 대한 리스트들을 한번 보여드리지만 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별도 영업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데모를 통해서 확인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많은 기능들을 어떻게 그 테뇰에서 호출을 하느냐라고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이버에서 원하시는 정보 검색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녹색 창에다가 입력을 하시죠.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구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명령어를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테뇰에서는 똑같이 검색창이 있고요. 그 검색창에다가 제가 원하는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시죠? IP 어드레스인데 192.168.0으로 시작하는 IP 어드레스를 찾고 싶어. 우리 회사에 몇 대나 이런 디바이스가 있는지 찾고 싶어라고 해가지고 서치 버튼 누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 회사의 IP 어드레스를 다 조사해가지고요. 우리 회사에 있는 엔드포인트의 IP 어드레스를 다 조사해서 19168이라고 IP가 박혀있는 컴퓨터명을 다 뽑아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회사에서는 19168.대역을 사용하지 않는데 왜 이 디바이스가 우리 회사에 있는 거지? 우리 회사의 IP 대역은 뭐 10점, 101점 대역을 사용하는데 이건 분명히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공유기 사용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PC에 호스트 파일 엔트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우리 회사의 모든 PC에 아니면 모든 서버에 DNS 서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설정값이 버튼 누르면 네이버에서 결과가 나오듯이 구글에서 결과가 나오듯이 글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테뇰에서는 1055가지, 약 한 1055가지의 기능을 여기에다 입력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만약에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테뇰 서버에서요. 저기 어디 미주 지방에 있는 엔드포인트 예를 들어 10,000대에다가 그대로 퀘션을 날립니다. 퀘션이라고 하는 건 제가 예를 들어서 방금 뭐 IP 어드레스가 뭐 19168로 되어 있는 거이기도 동시에 VB 스크립트, 쉘 스크립트가 이쪽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쉘 스크립트가 이 PC 쪽으로 날아가게 되면 PC에서는 그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테뇰한테 서버한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뇰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현재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들을 수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제가 검색해가지고 결과물을 받아들이듯이 내가 우리 엔드포인트를 대상으로 내가 명령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그 엔드포인트에서는 지금 현재 값을 리턴해가지고 테뇰 서버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테뇰은 기본적인 구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수초에서 1분 안에 대부분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엔드포인트 대수가 10대든 상관없이 100대, 1000대, 10,000대, 10만 대, 저희 고객들 중에 한 군데는 100만 대 엔드포인트를 운영하시는 고객이 있거든요. 이런 100만 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규모에서도 그 응답 속도 제한 그 딜레이 없이 거의 1분에서 몇 초에서 1분 안에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 이 기능이 사실은 테뇰의 굉장히 큰 강점이고요. 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 몇 바이트 되지 않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도 몇 바이트, 받는 것도 몇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중앙 서버와 엔드포인트 간에 뭐 네트워크도 구성하시고 뭐 서버도 놓으시고 그러시는데요. 테뇰 같은 경우는 테뇰 서버, 윈도우즈 서버 한 대만 어딘가에, 지구상에 어딘가에 한 대만 있으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엔드포인트의 결과값을 실시간으로 받아오는데 채 몇 초, 채 1분이 걸리지 않는다가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구상의 뭐 엔드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뭐 미주, 남미, 뭐 아시아, 오세아니아에 있는 디바이스랑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런 패턴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서버 한 대로
수천에서 수십만 대 대수 상관없이 몇 초에서 1분 안에 결과값을 가져오는 게 가능하고요. 이 동시에 다양한 OS, 윈도우즈, 맥OS, 리눅스, 솔라리스, AIX. 사실은 뭐 수만 대, 예를 들어 1만 대, 만 대를 실시간으로 가지고 온다. 사실은 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IT 시스템인데 당연히 돼야지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 대 동시 접속 서비스를 구축하면 어떤 게 필요할까? 그러니까 만 명이 동시에 내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아니면 그러니까 모르면 몰라도 유닉스 시스템이 이중화돼가지고 거대한 시스템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거대한 시스템에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와 수많은 와스 시스템이 또 소프트웨어가 깔리겠죠. 또 네트워크 장비도 그만큼 많이 들어갈 거고요. 또 외부에 접속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리버시 프락시라고 하는 시스템을 둬서 그 세션을 맺어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런 리버시 프락시에 접속하려면, 글로벌에서 접속하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또 전용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한데요. 테늄은 사실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늄은 기존에 뭐 만 대, 2만 대, 10만 대, 100만 대 고객도 테늄 서버 한 대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히 뭐 인프라 비용이 뭐 적게 든다 이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보안 사고가 생겼을 때 이렇게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게 1분 내로 된다. 사실은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서비스고 보안에 기존에 못하던 보안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특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반대로 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파일을 모든 시스템에 내리는데도 굉장히 빠르게 내릴 수가 있다고 지금 할 수 있고, 주로 그래서 테늄을 가지고 패치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능들이 사실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사실은 2007년도에 테늄을 만들었던 저희의 그 CEO 분께서, 공동 CEO 분께서 사실은 IBM에다가 빅픽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IBM 티볼리에다 매각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매각하고 한 5년 동안 그 별도의 진짜 그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대규모나 실시간 이슈에 대해서 이런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5년 동안 이제 솔루션을 개발 기능을 가졌고요. 이때 그냥 연구소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아마존, G 이런 큰 규모를 그 대상으로 해서 같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에 출시했고 2016년에는 한국 내 이제 고객이 생겼고 작년에 테늄 코리아가 생겼죠. 주로 글로벌 기업분들이 이제 주요 고객이긴 하지만 요즘처럼 기기들이 분산돼 있고 워크프롬홈 때문에, 그 다음에 워낙 그 글로벌하게 비즈니스가 많이 일어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솔루션이긴 합니다. 이 장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뭐 앞단에 뭐 스크립트가 뭐고 뭐 이렇게 그 커맨드 라인이 뭐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테늄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상으로 보면 테늄 코어가 이제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그 스크립트를 엔드포인트한테 배포하고 받고 응답 데이터를 처리하고 수집하고 하는 그 기본 코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프로그램이 그 위에 얹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모듈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여러 가지 업무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꽂히기 시작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자산 관리라든가, 아니면 패치 배포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리라든가, 아니면 그 EDR 뭐 보안 업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서버 설정 관리를 하신다거나, 이런 이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좀 구분이 됐었죠. 테늄에는 이제 UEM이라고요. Unified Endpoint Management하고 Unified Endpoint Security라고 하는 크게 이제 큰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제 테늄이 사용되고 있고요. 뭐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는 자산 관리, 뭐 구성 관리, 패치 관리, 성능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안에서도 뭐 EDR로 요즘 대표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취약점,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리스크,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지금 테늄 하나로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단일 플랫폼, 단일 에이전트를 가지고요. 시스템에 상관없이 컨테이너, 클라우드, 서버, PC, 맥OS 상관없이 데이터들을 수집해가지고 관리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고객들을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셔가지고 CMDB에 넣고 계시고, 또는 보안팀에서는 심에다가도 데이터를 넣어서 보다 인사이트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계시고요. 그 밑단에는 이 심과 이런 인프라 사이에는 테늄이 항상 중간에 껴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테니움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싱글 플랫폼이 왜 중요하냐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고객이 예를 들어서 기업이 우리 회사는 솔루션 하나 가지고 다 쓰고 있어요 라고 하는 고객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정말 많은 솔루션들을 운영하고 계세요. 쉽게 말해서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패치관리 소프트웨어, 뭐 취약점이나 요즘에 EDR도 구입하셔야 되고요. 또 컴플라이언스도 하셔야 되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하셔야 되는데 각각 어플리케이션들이 하나씩 도입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매번 고객분한테 가시면 그래요. 올해는 뭘 도입하세요? 또 내년은 뭘 도입할 계획이세요? 그러시다 보면 매번 바뀌시고 계속 솔루션들이 하나 늘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점점 늘어갈 때마다 이제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테니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복잡한 기능보다는 이렇게 좀 단순화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에이전트가 하나이고 테니움 솔루션 하나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이런 뭐 네트워크 선이 많아져가지고 뭐 네트워크 통신이 복잡해진다 아니면 뭐 인프라가 많아진다 이게 아니라 전체 엔드포인트의 관리 포인트가 확 줄어들고요. 또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면 그만큼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비스하는 퀄리티가 확 높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니움의 싱글 에이전트, 싱글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화면을 아직까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좀 다음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테니움은 일단은 기존의 단위 업무를, 그러니까 스크립트나 그 커맨드 CLI를 통해서 하던 것들을 다 자동화하고 효율화하고 최적화하는데 테니움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테니움에서는 기존에 만들어진 스크립트가 이제 뭐 1000여 가지가 있고 1500가지가 있죠. 합치면 그 스크립트를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기업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쓰는데 아무런 제약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에마다 굉장히 최적화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하고요. 테니움 대규모 분산 환경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뭐 대규모라고 하는 게 뭐 제가 항상 만대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100대만 넘어가도 IT 팀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100대마다 환경이 다 다르고요. 그 현업분들의 요구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100대가 아니라 그 1000대, 만대의 경우에는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산 환경이 특화됐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테니움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테니움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에이전트 하나로 전체를 대부분 전반적인 엔드포인트 보안하고 IT 관리 업무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도구보다도 그 어떤 플랫폼보다도 굉장히 유연하고요. 굉장히 심플하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대응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저희가 숨가쁘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제 얘기만 일단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고객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니움을 가지고 기존의 워크 프롬 홈 또는 언택트 또는 비대면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테니움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그분들의 이제 사례를 하나씩 읽어보니까 이제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현황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 회사에 몇 대가 있지? 우리 회사에 어떤 내용, 어떤 사용자가 어떤 이벤트나 어떤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지? 또는 어떤 설정값이 있지? 이런 실시간 현황 확인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셨고요. 그런 실시간 현황 확인에 대한 니즈를 위해서 이 아래 4가지 유스 케이스가 주로 아마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플라이언스 리포트를 실시간으로 받아본다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의 엔드포인트에 대한 취약점 리포트. 취약점이 발생이 되면 그냥 취약점 리포트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걸 패치를 배포해야 되거든요. 패치로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패치 배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게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비저빌리티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컨트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감정보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민감정보가 누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기에 대한 계정 접근 범위에 대한 현황. 이건 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을 확인하는 거 중요한데요. 디바이스가 포렌직을 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객 보면 포렌직, 서트팀이 계신 부분은 그 고객분은 포렌식을 원하시고요. 그 포렌식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어떤 PC가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다가 이제 그 서트팀에 주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행위별 위협 단계에 대한 파악인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석에 필요한 정보 제공. 예, 테뇽이 제일 잘하는 건 정보 제공하는 겁니다. 이벤트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전사 보안에 대한 스코링을 매길 수 있을 때 테뇽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아는 비저빌리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컨트롤이 더 중요해.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대처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고객의 그 니즈가 있을 때 이런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고객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짚어가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고객 화면은 아닙니다. 근데 고객 화면은 아니지만 고객에서 이제 일어난 화면들을 저희가 재구성해가지고 화면이기 때문에요.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고 추후에 아마 그 배포용 자료에도 포함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배포용 자료에서 조금 더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윈도우즈 10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리포트입니다. 물론 뭐 수치가 지금 굉장히 나쁩니다. 뭐 총 3,500개 항목 중에 현재 2,855개가 지금 미스가 났고요. 지금 뭐 만족률은 한 18%가 채 되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런 거를 지금 고객이 하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NIST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제 제공하는 표준, 그 CIS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제공하는 이제 표준 컴플라이언스 그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제공하는 그런 항목들이고요. 그 항목별로 우리 회사의 몇 %가 이를 만족하는지 그 표시를 항상 보여주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92개 만족하고 408개가 미스가 됐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각 항목별로 어떤 게 미스했고 어떤 게 만족했는지에 대한 퍼센티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뭐 표준으로 정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정해진 규약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죠. 그 뭐 CIS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ISMS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ISMS에서 요구하는 그런 항목들을 저희가 테뇽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집어넣어서 이렇게 몇 % 확인됐는지가 확인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확인하냐? 제가 앞단에 VB 스크립트 말씀드렸죠. 커맨드 창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들을 테뇽에서 임포트 시킴으로 인해서 이렇게 레포트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커스터마이징이나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취약점의 리포트입니다. 취약점은 또 컴플라이언스랑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컴플라이언스는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번, 뭐 분기별로 한 번 레포트를 가지고 이제 제공하는 반면에 그 취약점을 가지고 이제 많은 그 해커들이 이제 랜섬웨어를 만들고 APT를 만들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만들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해결되는 게 야삽으로 지금 해결돼야 될 필요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각 PC별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어느 정도의 취약점이 있는지가 지금 확인이 되고요. 또 그 취약점별로 지금 어떻게 좀 분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취약점 아이디별로 세부 정보하고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 주는데요. 그냥 정보만 아는 것만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테뇽에서는 여기 빨간 동그라미가 있고요. 이런 동그라미를 누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테뇽의 패치라고 하는 기능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화면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뭐 다 잊어버리시고 테뇽의 패치 화면을 넘어갔고요. 테뇽의 그 취약점을 해결해주는 패치를 바로 이 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인스톨이 돼서 취약점이 해결된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취약점 발견된다고 해서 그냥 가만 냅두는 게 아니고요. 바로 테뇽으로 인스톨까지 버튼을 누르면 그 해당 취약점에 맞는 패치가 내려가서 그 취약점이 해결이 된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 인터랙티브하게 취약점을 발견하고 취약점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중앙 관리자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시보드까지 또 만들어 가지고 항상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매번 리포트를 뽑아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시보드를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현황을 보는 게 가능한데요. 그거는 스플렁크하고 이제 그 통합된 화면이라는 점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요. 이런 버전이 몇인지 또 시간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런 소스 데이터들은 테뇽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제 스플렁크나 아니면 다른 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뭐 IBM 큐레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엘라스틱 서치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가지고도 똑같이 이런 화면이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분들이 이런 니즈가 또 많이 있으세요. 우리 회사의 민감 정보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R&D 팀이 아니라 어디 뭐 영업팀에 가 있다거나 아니면 또 관리팀에 가 있다거나 이런 이제 그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테니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특정 키워드를 넣고 서치 버튼을 누르면 특정 PC에서 이 키워드를 가진 문서가 한 800개에서 900개 정도가 있다. 이런 리스트까지 포함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민간 정보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서 뭔가 현황 파악을 하고 싶다. 그것도 이건 정보는 어제 데이터가 아니고 뭐 일주일 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불러온 데이터라는 점만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기존에 어떤 솔루션으로 이걸 이렇게 해낸 솔루션이 없는데 이제 테니움으로는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거는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이런 그 랜섬웨어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고객분들 만났는데요. 랜섬웨어가 들어왔을 때 제일 궁금한 게 뭐냐? 그래서 여쭤봤더니요.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이 랜섬웨어가 어떻게 들어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랜섬웨어가 혹시 어디로 퍼졌지? 라고 하는 게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떤 PC에서 랜섬웨어 감염되면 어떤 PC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PC에서는 계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룹이 5개의 그룹이 접근 권한이 있는데 이 그룹을 계정만 탈취가 되면 68대의 엔드포인트에 접근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여기엔 접근할 수 있다가 지금 결과가 테니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분들이 만약에 랜섬웨어에 걸렸다고 하면 그 PC만 이름만 알면 그 PC와 관련된 전후 맥락들을 다 알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특정 사용자가 뭔가 계정이 털렸다, 아이디 패스워드가 털렸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고객은 궁금한 거죠. 그럼 이 계정 사용자로 이 사용자 계정으로 몇 대에 접근할 수가 있지라고 하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이 사람 계정만 잘못 털리면 69대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회사의 피해 정도에 대한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으면 아무래도 뭔가 긴급하게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미리 뭔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테니움 가지고 패치도 많이 배포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테니움의 그 실시간성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데이터 좋아해 놓은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밀어넣는 것까지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니움은 이건 POC에서 그 하나의 사례인데요. 기존에 패치 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고 이제 고객한테 여쭤보시면 패치 관리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컴퓨터를 켜두고 이제 뭐 퇴근하시면 그때부터 뭐 보안팀이 밤새도록 패치를 깔아요. 뭐 그게 안 되면 또 뭐 매주 목요일마다 그런 일을 반복해요. 라고 이제 고객들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테니움을 가지고 POC를 했고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한 30메가 정도 패치를 한 300대 정도를 한번 배포해 본 경우입니다. 언제 배포했느냐? 밤이 아니고요. 그냥 점심시간에 배포했어요. 점심시간에 배포했더니 한 20분 만에 80%의 엔드포인트에 패치가 배포가 완료가 됐고요. 정확하게 그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인 한 12시 40분 좀 넘은 시간에 한 96%가 패치가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테니움은 테니움 서버에서 엔드포인트까지 모든 엔드포인트에 30메가짜리 파일을 계속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같은 서브넷에 있는 디바이스에 대해서 하나만 어느 정도 그 데이터를 전송하면 나머지는 같은 랜 구간이죠. 같은 랜 구간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패치 파일이 배포가 되고 거기에 패치가 설치가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테니움 서버에서 엔드포인트까지 패치 파일을 내리는 데는 5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5분밖에 안 걸렸고요. 그 내부에서 돌고 패치 설치하는 기간들이 한 20분에서 40분까지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게 지금 300대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게 1000대, 10,000대, 뭐 10만 대 뭐 조금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10만 대 정도는 크게 차이가 없이 한 30메가 정도는 이 수준, 뭐 1시간에서 뭐 1시간 반, 뭐 점심시간 내외. 점심시간 조금 더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이 정도 수준에서 배포가 가능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죄송해요. 제가 화면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포인트만 좀 잡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서트 팀에서 저희 테니움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랜섬웨어가 사고가 터졌을 때 랜섬웨어 프로세스가 하나가 발견이 되잖아요. 그럼 랜섬웨어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가 뭐고 자식 프로세스가 뭐고 이 프로세스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포렌식 그 서트 팀에서는 아셔야 되고요. 그 아신 정보를 가지고 테뇽에서는 이 프로세스 언제 실행이 되고 언제 끝나고 어떤 명령어로 실행이 되고 또 해시가 어떤지에 대해서 그 결국 밝혀내죠.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는 걸 밝혀내는데요. 근데 이제 기업에서는 이 밝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밝혀낸 거랑 똑같은 랜섬웨어가 우리 회사 만 대 PC에 몇 대가 있는지가 더 궁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엔드포인트 랜섬웨어는 확인하는 것보다 확산을 막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한 대의 랜섬웨어 걸렸다라고 하면 일단 굉장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 한 대로 인해서 300대, 500대 퍼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게 사실 더 큰 의미거든요. 그래서 포렌식 결과를 전사에 매칭시켜 가지고 한번 작업을 더 할 때 이런 상세 정보를 서트팀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그 유즈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건 한 고객의 그 실제 케이스인데요. 랜섬웨어 하나가 들어와서 뭐 랜섬웨어든지 어떤 머리어든지 초기에 접근을 해서 이런 단계를 여러 개를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데이터를 유출하고 뭔가 파괴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죠. 랜섬웨어도 참 힘들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도. 근데 이제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각각의 이상 프로세스가 지금 어느 레벨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레포트를 만드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테뇽에서 이런 실시간으로 얼럿을 발생시켜주면 그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랜섬웨어나 APT 공격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어느 정도 위험이 있고 현재 몇 개가 지금 이게 있는지가 지금 파악이 되고요. 지금 다행히도 이 고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앞단에 있어요. 그래서 크게 고객이 막 비상사태까지는 선포하지 않으셨지만 좀 주의력 있고 보고 계시는 거고 정말 가끔 어떤 고객을 보면 이게 2단계까지 올라오는 단계가 가끔 있거든요. 그건 정말 위험한 단계고 정말 긴급하게 대응해야 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 수집 열심히 테뇽은 뭐든지 수집이 가능합니다. 현재 데이터뿐만 아니라 과거의 90일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고요. 뭔가 시큐리티 얼럿도 가능해졌다는 거고 증격 파일 덤프도 가능해졌다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은 이런 거죠. 어떤 사용자에 대한 위험도 리스크를 스코어링 한다. 그 스코어링하고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겠다. 그거에 대한 데이터들은 다 테뇽이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고객마다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런 수치를 가지고 스코어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액션을 할 거고 어떻게 자동화할 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90몇 점에 있는 스코어처럼 50점 이상이고 뭔가 이상 행위가 있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은 원격으로 덤프를 뜬다거나 아니면 스코어가 90점 이상이고 뭔가 다른 얼럿이 떴다. 그럼 이 사람은 일단 차단하고 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객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정말 자동화를 위해서 이런 케이스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 곳도 계신데요. 뭐 글로벌하게도 사용을 하고 계신데 파이어월이나 뭐 이런 그 네트워크 장비에서 얼럿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뭔가 분석 장비에서 이거에 대해서 유효성을 확인하고요. 이 유효성이 정말 유효하다. 그럼 IP만 테뇽 서버로 넘겨주면 어떤 일을 발생하냐면 테뇽이 그 PC에 가가지고요. 일단은 PC를 쿼런틴 시켜요. 이 PC는 랜섬웨어가 가능성이 깊기 때문에 이 PC는 쿼런틴 시키면 네트워크적으로 아무 작업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쿼런틴 시키는 그 기기가 한 대일 수도 있고 10대일 수도 있고 100대일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그 기기를 쿼런틴 시키고요. 이제 포렌식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덤프를 떠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 작업은 여러 서트 팀에서 지금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상 얼럿이 발생한 이후에 수분 내에 뭐 1분 사실 1분도 사실 채 걸리진 않습니다. 1분 내에 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엔드포인트를 쿼런틴하고 덤프까지 뜨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자동화가 가능해졌다는 거고 고객이 굉장히 많이들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디바이스들이 회사에서 밖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디바이스를 밖으로 나가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허락 안 받고 나간 디바이스는 무조건 네트워크 차단. 이런 그 유즈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자결제를 얘기하는 거죠. 전자결제에서 내가 이 디바이스를 뭐 집에로 가져가겠습니다. 아니면 출장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뭔가 결제를 올리면 거기가 결제가 승인이 나고요.
승인한 디바이스는 예를 들어서 이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있다 하더라도 일부 네트워크만 차단을 하는 거에서 이제 네트워크 컨트롤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승인 없이 바로 밖으로 나갔을 때는 무조건 차단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뭐 솔루션 입장에서 네트워크 차단하고 막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비즈니스 플로우하고 얼마나 유동적으로 인터그레이션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포인트인데요. 그런 포인트를 테니움이나 SAPI를 통해서 이제 서로 간에 그 인터페이스를 맞출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이런 부분들이 고객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 뭐 테니움은 패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들도 배포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실시간으로 테니움은 현황을 하기 때문에 고객도 이거에 대해서는 니즈가 굉장히 강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행위 확인도 굉장히 중요하죠. 주로 제가 서트팀에서 포렌식으로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분석에 필요한 정보 제공도 테니움에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뭐 심에다가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스코어링을 내는데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또 단순히 보는 것 외에 즉각적으로 뭔가 처리를 하고 자동화된 대응을 위해서도 테니움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에 대해서 테니움이 지금 타사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그 지금 계신 곳이 또 어떤 니즈가 있으신지, 또 어떤 점이 좀 뭔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으신지는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가 또 좀 다른 사례나 다른 기능적 특징을 가지고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한 53분 동안, 네, 53분 동안 제가 열심히 지금 제가 제 말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공지 하나 한번 더 하고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션은 일단은 주제는 테니움을 가지고 EDR로 사용하고 계신 고객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는 지금 언택트 비대면만 말씀을 드렸는데 EDR로 사용하는 고객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때 이제 사용했을 때 테니움이 어떤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고객이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날짜는 2020년 11월 18일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시면 이날 조금 1시간만 더 비워주시면 또 더 감사할 것 같고요. 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준비할 내용은 APT 공격을 탐지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방안을 좀 제시해 드리고 데모까지도 저희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을 이미 주셨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만 확인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숫자적으로 제가 맨 밑에 것부터 좀 네, 박주형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테니움의 획기적인 포인트가 정말 궁금합니다. 시스템 규모에 거의 무관하게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네, 맞습니다. 보안 리스크 및 보안 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타사 제품과 비교 시 핵심 차이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일단은 요즘에 대규모를 커버하기 위해서요, 많은 시스템, 많은 경쟁사들이 클라우드로 가고 있어요. 왜? 온프라미스로 구축하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성이거든요. 10,000대를 예를 들어서 구성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근데 테니움은 클라우드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보안 데이터도 굉장히 크리티컬 하거든요. 그걸 왜 클라우드에 옮겨야 되냐라고 반문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굳이 클라우드로 가지 않으시고 내부적으로 그 보안 데이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사 제품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고요. 보안 비용도 이거는 조금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그 케이스별로 제가 봐서 아마 보안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ROI나 TCO에 대해서 보안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곽채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많더러 짧은 시간 내 침해 지표 탐지하고 관리 기능 제공하는 것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혹시 대상이 되는 엔드포인트 유형, OS 디바이스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OS는 윈도우즈, 거의 대부분 모든 계열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도 모든 패키지, 거의 대부분의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센트, 레드에 뭐 이런 수색 상관없이 다 제공하고 있고, AIX, 솔라리스 까지도 100가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네, 패치가 이원규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럼 패치가 그럼 인트라넷 개념으로 P2P처럼 공유 자동 패치가 되는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P2P는 아닙니다. 네, 많은 분들이 P2P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리니어 체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요. P2P는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정말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개념이 P2P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테니움은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다른 디바이스까지 굉장히 그 디바이스의 통신 내역을 관리하에 네트워크를 그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2P로 하는 방식은 장점은 빠를 수는 있지만 관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테니움은 P2P처럼 굉장히 빠르게 배포를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어느 만큼 배포를 할 수 있고 배포를 하더라도 중지할 수 있고 그런 관리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하는 그런 파일 배포 솔루션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패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 한지원님께서 좀 질문해 주셨는데요. 테니움 서버 한 대로 수천 대를 지원해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또는 지역적으로 떨어진 데이터 센터 등이 있을 경우에도 한 대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네트워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가 않다라고 하면 이제 한 대로도 가능하고요. 아예 그냥 네트워크가 아예 분리가 돼 있어서 뭐 어떻게든 뭐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면 테니움이 아마 서버가 각각 한 네트워크마다 한 대씩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지금 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 2분 정도만 제가 조금 더 읽어보고 2분 정도만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다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답변 다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답변 못 드렸더라도 하더라도 다음 주 내로 저희가 답변을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태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랜섬웨어나 신종 변종 위협에 대해서 테니움 솔루션 어떤 강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다음 세션에 할 내용이긴 한데요. 잠깐 이제 그 청기 누설을 좀 해드리면요. 랜섬웨어가 사실은 매번 나옵니다. 제로데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루같이 매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안티바이러스 업체나 이런 업체를 통해서 뭔가 대응을 하려면 그 업체에서 만들어주는 거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은 국내 보안 담당자분들은 키사나 아니면은 다른 그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해시가 뭐고 이 프로세스 이름이 뭐고 부모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서 워드인데 자식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EXE 프로그램이야. 그럼 사실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테니움은 그런 흔적들만 있으면 랜섬웨어든지 다른 APT 공격이든지 간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이제 취합이 가능한데요. 그 벤더에 디펜던트하게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빨리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많은 고객분들이 테니움에서나 아니면 다른 벤더에서 제공해주는 인텔리전스를 사용하지 않고요. 본인이 직접 어디서 들은 전문 정보를 직접 확인해가지고 검색해서 그렇게 많이 랜섬웨어를 찾고 계십니다. 한 분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그 전영진님께서 성능이 좋은 만큼 발생하는 부하도 조금 높은 정도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의 안티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안티바이러스라고 지금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툴들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설치될 때 뭔가 CPU를 열심히 먹고요. 하루 종일 뭔가 얘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프로세스 쓸 때마다 작업하고 뭐 지울 때마다 작업하고 하거든요. 근데 테니움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원하는 시점에 그 시점에만 동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리자가 내가 원하는 정보 이건데 지금 검색해줘. 그럼 검색 버튼 누르면 스크립트가 엔드포인트에 가서 그때 스크립트가 동작하면 끝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스크립트도 사실 대부분 0.1초, 뭐 100ms에서 200ms, 0.12초 내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성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뭐 1초마다 계속 누른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엔드포인트에 부하가 있겠지 하겠지만 이때까지 그 고객 사례를 봐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말 죄송하게도 다 못 드려 정말 죄송하고요. 지금 정확하게
7초가 남았다고 지금 카운트가 나오거든요. 그럼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요. 더 많은 질문이나 아니면은 혹시 더 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영업 채널을 통하시거나 아니면 설문조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더 필요하신 게 뭔지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혹시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세션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